855 봅시다. 1부터 5까지 하나씩 적혀 있는 농구공이 있어. 한 개씩 넣을 때 2가 적힌 농구공은 A1에 넣고 K가 적힌 농구공은 AK 넣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지? 그 말은 즉 이거네. 2가 적힌 농구공, 이게 이제 가방이 A1, A2, A3, A4, A5가 있어요. 잠깐만, 55번 내가 질문했다. 오케이. 이런 게 어떻게 풀라고 했어? 어떻게 풀라고 했지?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가볼까? 우리가 배운 개념이랑 자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보자. 잠깐만. 개념이 좀 더 뽑아줄게. 뽑아줄게, 좀 이따. 집에서 봐봤어, 이거? 안 봐봤지? 이거 개념 한번 들어보고 오라고 했잖아. 봐봤어? 25, 이건 같다. 최근에 한 게 이게 맞지? 오, 이거 새로 만든 거 맞다. 봅시다. 우리가, 봐봐. 뭐냐면, 여기 있네, 여기. 4명의 학생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 자기 모자를 쓰고 안 간다고. 남의 모자 쓴다고. 냄새나게. 그렇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다음 문제 쓰면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일일이 나열해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굳이 1, 2, 3, 4가 있는데, 뭐야? 지워. 1, 2, 3, 4가 있는데 1번 공은 2번 가방에 넣고 나머지 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번호에 넣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냐면 일일이 나열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이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3번 공, 4번 공, 5번 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닐 텐데 2번 공도 들어갈 수 있지.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A1에는 무조건 2가 확정 아닙니까? 2가 적힌 뭐? 문제 뭔데? 2가 적힌 공은 A1에는 아, 내가 거꾸로 했구나. 미안. 빠르게 태세 전환하자. 미안해요. 1번 공이 1번 가방에 2번 공을 넣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2번 공이 1번 공인 줄 알았네. 아, 미안해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봐봐. 너무 좋아한다. 2번 가방에 1번 공 들어가는 경우, 3번 공 들어가는 경우, 4번 공 들어가는 경우, 5번 공 들어가는 경우를 할 거예요. 오케이? 1번 공이 들어갔을 때 3, 4, 5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지? 4번 가방에 4번 공이 들어가는 경우, 4번 가방에 5번 공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봐봐. 너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건데 이 문제를 풀 때 좀 생각을 해봐. 일일이 나열할 거야. 나열할 거거든? 근데 여기 일일이 엇갈리는 경우잖아. 그렇지? 일일이가 엇갈리는 경우라서 이 경우를 셌는데 이제 2하고 3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셋 중에 2가 오지 않은 이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온 거잖아. 그럼 이 개수가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그냥 좀 들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생각이 한번 들었으면 한번 적어보고 똑같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 돼. 그럼 그 다음부터 엇갈리는 경우랑 혹시 이렇게 나머지 경우가 오는 경우가 있다면 한 가지만 세워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너희들이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뭐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나열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이 왔을 때 가장 빠른 숫자가 1이네. 1이고 5,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 4 4고 5, 1인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가 나올 수 있어요? 5가 오고 1, 3 1, 4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4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4도 해봤더니 5도 해봤더니 세 가지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한 번쯤은 적어보세요. 4가 나오는 경우에요. 4가 나왔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1이에요. 그 다음에 3, 5가 남았는데 5,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1이 된 다음에 3이 나올 수 없네. 5가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2, 3만 남았잖아. 2, 3 될 것이고 3, 2 될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어요? 5가 오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고 이런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라는 것을 너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5가 나오는 경우도 세 가지지? 5가 나오는 경우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나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매정하게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봐봐. 얘도 똑같아. 봐봐. 서로 다른 게 올 건데 그럼 얘는 엇갈리는 경우가 없잖아. B가 오는 경우가 세 가지야. 그럼 C도 세 가지, D도 세 가지겠다라는 걸 판정해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어차피 이거 B, C 바꿨어도 상관이 없지 않냐? 뒤에를. 그렇지? 좀 그런 느낌이랑 똑같아서 너희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요 색칠 공부지? 우리가 이 색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66번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지? 색칠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뒤에서 나무랑 있었는데 아니었나? 아니 너 개념 알려주면 보냐 안 보냐? 저요? 개념을 알려주면 다시 복습하지 않냐? 저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로. 뭔 우리 학원은 바쁜 애들만 다니냐? 그래도 개념을 한번 이거 똥 싸면서 읽어. 똥 싸면서 똥 싸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개념을 이거 배웠네 이렇게. 네, 알겠어요?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걸어가. 왜요?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읽으라니까 그거. 알겠지? 시력 나빠지는데 뭐라고? 시력이 나빠져요. 걸어가는 미안. 네 시력까지 신경 썼어야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시력이 안 좋네. 밝기에 예민하고 시력이 다 빠지고. 안경 안 쓰지? 네. 아이고 좋은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영역을 나누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럼 색칠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거든. 얘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란 말이야. 근데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이 두 개가 같을 때랑 다를 때가 문제가 발생해. 색칠하는 개수가 달라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C가 같은 경우랑 이 C가 다른 경우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한 가지 경우만 하자. 색칠의 개수로는 처리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C가 같은 경우를 처리해 봤더니 A를 먼저 칠할까?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예요. 그렇지?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경우 해봅시다. 다른 경우 해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5가지, 4가지, 3가지, 그리고 여기는 2가지, 2가지겠지. 그래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뭘로? 그렇지. 색깔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색깔이 몇 개 쓰였을 때, 5개 쓰였을 때, 4개 쓰였을 때, 3개 쓰였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2개 쓰이는 경우는 없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색깔하고 이게 같은 거, 이게 같은 거. 이것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3개까지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색으로 나누는 방법도 해봐야 돼. 우리가 그 다음 책 1등급도 풀 건데 1등급에도 색으로 나누면 좀 편하게 푸는 방법들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풀책이 많아 지금. 873번 봅시다. 873번을 봐보면 3명 학생이 일렬로 놓인 8개 똑같은 의자를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들지? 아니냐? 안 봤어? 봤어요. 어디서 봤어? 그러게요.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 8명 이렇게 앉죠. 1, 2, 3, 4, 5, 6, 7, 8. 당연히 이제 앉힐 거야. 앉겠지? 자리를 선정해. 한 번쯤 이렇게 해봐.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잘했거든.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수업을 그때 못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한 칸씩 띄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경우 있네. 또 이제 두 칸 띄울까? 하나, 둘, 셋. 세 가지 있네.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맨 앞에 있는 경우는 4, 3, 2, 10까지 있겠네. 찾았어요. 지워.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경우지? 그러면 얘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3, 2, 1 몇 가지냐면 6가지 있어요. 그럼 얘로 되는, 얘가 시작되는 경우는 2 플러스 1이니까 세 가지 있고, 얘로 시작되는 경우는 한 가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20가지가 나와.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게 20가지야. 여기도 곱하기 뭐 해주면 되냐면 이제 나열을 하면 돼요. 오케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다. 일일이 나열해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오케이? 연습해보는 거야. 나열하는 거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조금 세련된 방법을 써요. 뭐냐면 5명을 일단 의자 5개를 그냥 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사이사이에 한 명씩 끼워 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끼워 넣게 되면 겹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6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P3, 6, 5, 4예요. 어차피 똑같지. 그지?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어차피 똑같지? 여기가 풀고 싶은 방법으로 푸는데 사실 이 방법이 좀 더 좋은 것 같냐? 짧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놓는 게 중요해.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러한 방법이니까 이것을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빨리 푸는 게 결국 장땡이지 않냐? 나도 이제 이 방법을 딱 보고 신세계다 라고 했거든. 세 자리를 끼워 넣으면 이제 8자리가 완성이 되니까. 저랑 똑같이 풀기 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푼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3명을 끼워 넣었어. 이렇게 세 자리에. 그럼 몇 자리가 돼요? 8자리가 돼요. 일단 아닌 것들을 놔두고 사이에 끼워 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No thanks. 알았어.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6P3이라고 적으면 너희가 좀 헷갈려.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덜 헷갈려 하더라고. 일단 학생이 들어갈 6자리 중에 3자리 뽑지. 그 다음에 학생들 나열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낫지 않나? 아니야? 저기 왜 8자리인데요? 8개의 자리가 있잖아. 의자가 있잖아. 아니, 그 3개 8자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3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8자리가 되냐고? 이제 3명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인데.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학생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6가지야. 6개 중에 하나. 그렇지? 하나 들어갔어요.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하나.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나머지 4가지 중에 하나지? 그래서 6P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생각보다 나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것을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왜? 여기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니까. 알겠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도 했지? 저번 시간에 설명이 뭘로 설명했어?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는데 이웃 여기 있잖아. 이웃 어느 2학년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제 뽑아줘야 될 것 같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게 뭐야? 2학년 어느 2학년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학년 2명, 2학년 3명, 4학년 3명, 3학년 4명이 있는데 총 9명을 나열하는데 총 9명이라고 적어줬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미안, 방금 문제를 수정했네. 총 9명을 이런 나열하는 다음 방법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방법이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녹음 중이에요. 저번 그 개념 강의도 녹음돼 있어 다. 오케이? 그 개념 뽑아줄게. 그 다음 봅시다. 아까 거 866번 세기 대표를 쓰는 것좀 한번만 써주시면 될까요? 색으로 알았어. 아까침에 그거 사투리래. 아까침에. 방금 전에. 그래? 방금 전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나도 아까침에 많이 써. 아까침에 그랬잖아. 이렇게. 방금 전에 딱 생각나는 거. 봅시다. 두 번째, 색깔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색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것은 이용되는 색의 개수가 5개 쓰일 수 있고, 4개 쓰일 수 있고, 3개 쓰일 수 있어요. 오케이? 5개 쓰이는 경우는 그냥 5 팩토리알. 그지? 5개 나열하는 거니까. 4개 쓰이는 경우는 5개 중에 4개의 색을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똑같을 수 있는 경우를 체크해야 돼. 2개가 똑같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B, D가 같아질 수 있고 E, C가 같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2가지 있어? 2가지 있지? 색깔이 같아지는 경우 2가지 있고 이제 나머지 색을 나열해 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잖아. 나머지 색을 나열해도 2가지가 있잖아. 나머지 색을 5개 중에 4개를 뽑아 나열해 줘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뭐냐면 아까쯤에 5C4 곱하기 4 팩이다 라는 게 어차피 똑같은 소리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3가지 색을 칠한다 라는 경우는 이거네. 얘랑 얘가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고 얘랑 얘가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3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지. 이 경우 딱 한 가지야. 그 다음에 5개 중에 3가지 색을 뽑아 나열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색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알겠어요? 내가 자꾸 기호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호로서 이해를 해보세요 라는 거야. 당연히 경우의 수는 너희들이 숫자를 적어서 더 이해하는 게 더 편해 사실. 당연히 나도 그렇게 했었거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 기호를 자꾸 쓰는 이유는 기억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야. 오케이? 빨리빨리 익숙해지세요 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오 훅훅 넘어갔는데? 나 막 넘어갔으면 얘기해. 오 C의 특징이네. 같네. 이거 90번 전에가 물어봤지? 예. 그렇지. 우리가 이게 찾아볼까? 이거 한번 뽑아줘야겠다. 잠깐만 뽑아줄게. 먼저 뽑아줘야겠다. 이거 너무 많이 보는데 나 이거 없다. 손 잠깐만. 손 하나 둘 셋. 또 뽑아주라. 없어. 저요. 또 뽑아주라. 정효동. 선생님 저거 아니 써진 거 없는 거 보면 되고. 알았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봐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조합에서 이걸 배웠어요. 조합. 조합의 특징 2가지를 배웠는데, 3가지 배웠지? 이거 무슨 말이야? 뭐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라는 얘기랑 n개 중에 n-r개를 남겨놓는다라는 얘기가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야. 뽑을 거, 뭐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라는 것은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라는 얘기랑 5개 중에 남겨놓을 거 3개를 뽑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지. 오케이? 그거예요. 얘를 뽑나 얘를 뽑나 똑같다. 그럼 결국 핵심은 얘랑 얘랑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n이 돼야 돼. 오케이? 2개 더했을 때 이 n이 돼야 돼. 그러면 느낌이 좀 오냐? 그 문제 봐봅시다. 복습만 하면 좀 문제 잘 풀 것 같지? 위로 뭐가 돼야 돼? 14가 돼야 돼. 오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지, 당연히. 14예요? 맞다, 이 2개 합이 방금 전에 했는데. 2개 합이 14가 돼. 오케이? 이게 되는 경우랑,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겠어? 이게 같아도 성립하겠잖아. 이건 당연한 건데, 같아도 성립하고 합이 14가 돼도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R값 구해줄 수 있겠지? 그 다음 봅시다. 오, 더워. n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는 너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기호로 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호로 한번 써보자. n-1 플러스 6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거야. 12 곱하기 n-1, n-2, n-3을 뭘로? 3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3이고 그러면 이거 이제 n의 값 구해볼 수 있겠나? n의 값 n-1, n-1, n-1을 공통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n-1로 묶으세요. n이고 플러스 3n이고 마이너스 요거 나머지 2배의 n-2, n-3이에요.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네들이 이건 풀어서 n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넘어갑시다. n은 1만 나올까? 한번 체크해봐야겠지? 자연수가 나온가 안 나온가? 그래요? 뭐야? 두 근이 이거다라는 것은 두 근의 곱이 1이래. 그러면은 NC2분의 NC5는 1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NC5랑 NC2랑 같다네.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1부터 20까지) 홀수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4의 배수를 결국 구하겠다라는 것은 수를 어떻게 나눠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이거 저번 시간 했지? 안 했냐? 4의 배수가 나오면 보통 숫자 어떻게 나오냐? 우리 집합에서 많이 했는데 이거. 그렇지, 4K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거로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홀수 중에는 당연히 4K랑 4K 플러스 2인 형태가 없을 거니까 지우고, 4K 플러스 1인 형태는 1, 5, 9, 14, 14가 아닌데 4 더하면 13, 17 이렇게 있을 거고, 4 더하면 7, 11, 15, 19 이렇게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와야 돼. 5 곱하기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집합에서 계속 했던 거잖아. 4의 배수가 뜬금없이 나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4의 배수의 형태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이거는 거의 수학은 암기 과목처럼 처리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푸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사회변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1, 2, 3 이렇게 나눠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기 4K 마이너스 3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다 그냥 거죠. 나머지가 1인 형태다 그냥. 오케이? 자연수 내에서 표현하고 싶으면 4K-3이다 라는 것도 맞는 건데 근데 이런 형태이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903번 같은 문제는 사실 위에서 뭐 유형 18에 조합의 수라고 해가지고 조합을 이용하라고 나와가지고 어디? 조합의 수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903번으로 그냥 달랑 나왔을 때 그게 903번? 순열을 쓸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요거? 경우의 수를 조합으로 풀지 순으로 풀지 헷갈리다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거지. 순수하게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세요. 알겠지? 방법이 없어. 이거 매일 나온 질문이거든? 선생님, 순열 어디에 쓰고 조합을 언제 써요? 순열은 언제 쓰고 조합을 언제 쓰고 나한테 말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순서가 있으면 순열을 쓰고 순서가 없으면 조합을 쓸 거야. 선생님, 그럼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보면 알아, 바로. 근데 그거를 문제 유형별로 어느 정도 나눠줬지 않냐? 근데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 순서가 있고 없어. 나이를 했을 때 이거 순서가 있고 없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보여요. 자릿수를 넣는다라는 건 순서가 있지. 봐봐, 이거 곱한다라는 건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순서 없잖아. 이거 뭐, 첫 번째는 뭐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 들어가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이런 건 얘기가 있어, 없어? 없지.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 뽑기만 하면 돼.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첫 자리에 뭐 넣고 사람만 있다면 그런 얘기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은 맞다라는 거지. 완전히는 아닌데. 그렇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 느낌이 중요한 거야. 수학은 느낌이거든. 너의 감을 믿어. 너의 감을 믿어. 알겠지? 생각보다 내가 이거 느낌을 중요하는 게, 너희 나중에 고3 되면은, 그래. 고3 너희 답안지 봐봐. 이제 너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지. 오케이? 열심히 하면 가는데 열심히 좀 못하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마지막 30번 문제를 보면 답안지가 한 장이야, 거의.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그대로 풀 거야? 경우 넘어가지고, 나 이렇게 되니까, 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야겠다. 근데 이제 답안지대로 풀면은 1시간 걸릴 것 같아. 그러지 않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풀어? 너희들 감으로 푸는 거야. 이거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수학은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그만큼 더 많이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 타이머 설정 어떻게 하지, 이거? 나중에 좀 알려주라, 누가. 봅시다. 벌써 꺼졌어. 909번.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가 164일 때예요. 그러면 12명 중에 3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요? 여기서 적어도니까, 적어도 한 명이니까, 한 명 포함되는 경우, 2명 포함되는 경우, 3명 포함되는 경우, 빵명 포함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3명은 이 세 가지다. 라고 했지? 항상 내가 이렇게 적어주잖냐? 적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적어도, 여기서 이제 적어도라고 나왔잖아. 적어도 한 명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2명이 포함되도록이 나온다면, 지금 아닌 경우를 뺄 거잖아, 우리가. 빵면 나온 경우를 뺄 거지? 근데 적어도 2명 포함되는 경우는 2명 포함되는 경우랑 3명 포함되는 경우를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르겠지?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가 한 명 포함되는 경우, 2명 포함되는 경우, 3명 포함되는 경우를 다 더하는 게 귀찮으니까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지? 근데 너희들이 항상 확인해 봐야 돼. 문제를 빨리 풀려고 그렇게 푸는 거니까. 그럼 봐보자. 얘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빵명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자만 포함되는 경우. 여자를 n명이라고 놓으면 이 경우를 뺐더니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형식에서 정리해볼까? 12, C3은 적을게. 12, 11, 13이 뚱뚱 220. 220. 마이너스 164. NC3. 그래요? 뭐냐, 이거? 56이냐?
56. 7, 8에 56인가? 7, 8, 6. 7, 8, 6이야? 7, 8, 6. 7, 8, 6. 8, 7, 6. 3팩이지? 그래서 n은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n이 8이면 여자는, 이게 여자잖냐? 여자가 8명. 남자가 몇 명이에요? 4명. 오케이? 기준을 여자로 기준으로 세워버렸으니까 남자를 구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913번 봅시다. 지원이와 수연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지원이와 수연이가 모두 포함되고 이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지? 그러면 8명 중에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야 그러면은 뭐야? 포함되고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이니까 항상 지원이와 수연이는 묶어서 생각해 줘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줘야 돼? 이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 3명을 뽑아야겠네. 그래요? 6명이 남아있는데 6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을 뭐 해줘야겠어? 그렇지. 나열한다라는 건데 4 팩토리얼 곱하기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915번 봅시다. 915번 보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오, 이 경우 문제 재밌지?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봐봐. 이 4개가 이 3개로 다 보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3개로 다 보내줘야 돼. 이게 생각보다 이 옛날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한 개는 2개로 보내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2개가 한 개로 보내줘야 돼. 2개가 한 개로 보내줘야 돼. 그래야 3개 다 보내줄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해 줘야겠네. 한 개로 보낼 2개를 4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개를 보내 한 묶음을 선택했어요. 그럼 얘들을 뭐 하면 돼? 이제 보내주면 돼요. 얘를 보낼 수 있는 경우 3가지, 2가지, 1가지예요. 그렇지? 얘가 보낼 수 있는 경우 3가지잖아. 그지? 3가지 중에 하나 보냈으면 얘가 보낼 수 있는 경우 2가지. 얘는 1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 2개를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냐면 어느 하나는 이렇게 2개가 보내야 전체 자체가 치역이 되는 거야. 이제 B에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아, 거꾸로 2번 보내겠다고? 얘는 하나는 2번 보내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뒤에서 보내면 1개만 보냈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함수가 안 되지? 다음 봅시다. 916번 봐보면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직접 써놓고 해결하면 좀 더 쉬워요. 봐보자. 우리가 이 조건 있잖아. 이 조건. 1이 7로 갑니다 라는 거예요. 1이 7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정의역에 대해서는 2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그지? 3이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7이면 7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보내볼까? 2부터 보내볼까? 2가 보낼 수 있는 경우 1가지. 그래, 미안. 2가지지? 3이 보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요? 2가지야. 4도 2가지예요. 5도 2가지고 6도 2가지. 7은 나머지 하나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야. 4도 2가지, 5도 2가지, 6도 2가지. 7은 나머지 하나로 그냥 가면 돼요. 오케이?
경우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좀. 그냥 천천히 하나씩 보내겠다라는 거야. E가 보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미안, E가 안 적어줘서 그래. FE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돼. E가 보낼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3도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돼. E가 이미 하나로 갔으니까 3이 가는 경우도 두 가지.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잠깐만. 7부터 보내면 어떻게 돼요? 7이 보낼 수 있는 게 6가지지. 그래요? 6이 보낼 수 있는 게 5가지지. 5가 보낼 수 있는 게 4가지지. 3이 보낼 수 있는 게 3가지지. 그래요? 6이 보낼 수 있는 게 5가지. 5가 4가지. 4가 3가지. 3이 2가지. 2가 1가지예요? 그런가? 그러면 이 경우가 왜 안 되는가라는 것도 체크해 볼까? 이 경우가 왜 안 되는가라는 걸 체크해 봐야 되잖아. 그렇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7이 보낼 수 있는 경우 6가지였잖아. 5가 보낼 수 있는 경우 5가지였잖아. 6이 보낼 수 있는 경우 5가 보낼 수 있는 경우 3가지였지? 4가지지, 4가지. 4가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이제부터 1가지가 나와. 그래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요?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큰 수에서부터 쭈르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보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에서부터 차분히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두 점 이상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선을 구해볼 건데 뭐야? 12개에서 2개 선택하면 되지. 그렇지? 여기에서 제외를 시킬 거야. 똑같은 직선들. 이거 하나만 신청해야 되잖아.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시키겠지?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시킬 거야. 근데 이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시키겠지? 그지? 얘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근데 직선은 어떤 경우 해주라고 했어? 이 빼준 개수만큼 더 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거 다 빼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하나는 있어야겠지. 오케이? 5분 쉬었다 합시다. 평면 위에 n개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n 플러스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의 개수가 211대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 n개의 평행한 직선하고 n 플러스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다. 오케이. 우리가 n개의 평행한 직선 이거 평행했으면 좋겠지. 너무 두껍다. n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37.7 누가 적어놨어? 네. 어떤 놈이 그런 거 적어놨지? 봅시다. 오늘인데? 봅시다. 아니, 얼른 봐. 너희 온도 걱정하지 말고, 그거. 우리가 이제 평행한 거 이게 4개로 그냥 표현했는데 n개 있고 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n개 있고 얘가 n 플러스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평행선이 어떻게 생겨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거 중에 2개 선택해서 평행한 두 직선 선택하고 파란색 중에 2개 선택해서 평행한 직선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nc2 곱하기 n 플러스 2c 2 얘가 210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이제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이게 너희들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거야. n으로 다 전개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n-1 2로 나눈 거 곱하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 2로 나눈 거 얘가 이제 210이에요. 그러니까 n 플러스 2부터 n 플러스 1 n-1 순서대로 4개의 숫자를 곱해서 210을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4 곱하기 210이에요. 3 곱하기 7 곱하기 10이에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연속된 4개의 수를 찾을 거야. 그럼 얘가 5 있으니까 5, 6, 7, 4, 5, 6, 7 만들 수 있어요? 얘가 4, 5, 6, 7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n-1이 4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전개해서 4차 방정식 못 푼단 말이다. 그러면 숫자가 연속된 숫자니까 연속된 숫자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933번 봅시다. 경찰관 7명, 3명, 5명씩 2개 조로 나눌 때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야. 2개의 조면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 소방관이 어떻게 포함되냐면 이게 이제 조가 소방관 1명 있는 조랑 소방관 2명 있는 조로 나누어서 선택할 수 있겠지. 왜? 적어도 1명은 포함되어 있어야 하니까. 오케이? 일단 조로 나눈 거야.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소방관 1명이 포함되어 있는 조에 4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몇 명 중에? 7명 중에 4명 뽑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자동적으로 들어가지. 그지? 숫자를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저쪽 풀때 그냥 아예 한 조에만 소방관 있는 경우로 생각해가지고 이 사건에 이 사건을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봐봐. 그 한쪽에 이게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야? 10C5에서 한쪽에 소방관이 있는 경우 잠깐만 네가 푼 거 보여줘봐. 그렇게 빼도 돼요. 소방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 경찰관 7명 중에 2명 뽑은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잖냐?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었어요? 좀 다르게 풀었어요. 같은 생각은 있는데 식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맞아. 맞거든? 맞는데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 조를 2조로 나누는 건데 무엇이 잘못됐냐면 5명 이렇게 똑같이 뽑아버리면 똑같이 뽑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2로 나눠줘야 돼요. 오케이? 이 경우에서 한쪽에 소방관만 있는 경우를 제외시키 소방관만 한쪽에 있으면 나머지
소방관이 3명 있는 거니까. 소방관이 이렇게 이제 소방관이 3명 있는 거니까. 나머지 경찰관 2명 넣어주면 되지.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지 않냐? 이 경우만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풀면 틀리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 경우 조심해줘야 돼. 5명 뽑는데 1, 2, 3, 4, 5 들어가는 경우랑 6, 7, 8, 9, 10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경우가 있어버리잖냐? 바꿨을 때. 그러니까 2로 나눠줘서 한 가지 취급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7층짜리 건물 1층에서 7명이 승강기를 함께 탄 후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의 층에서 각각 2명, 2명, 3명이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명, 2명, 3명을 먼저 뽑을 거예요. 2명, 2명, 3명을 먼저 뽑을게요. 2명, 2명, 3명은 당연히 7명 중에 2명을 뽑고 5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 얘가 1, 2가 들어가는 경우랑 3, 4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나 3, 4가 들어가고 1, 2가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가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2명, 2명이잖냐? 똑같은 게 2명, 2명이 똑같은 게 있어버리잖아? 그럼 얘를 2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열한 것만큼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일단 조를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럼 조를 2명, 2명, 3명 이렇게 나눠줬다면 2명, 2명, 3명 나눠줬다면 얘들을 이제 몇 층에 내릴까 결정을 해줘야겠지. 그지? 이거 조금 슬픈데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될 것 같아.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될 것 같은데. 아니 7층에서 타가지고 1층에서 타가지고 1층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 이건 이런 얘기 없잖아. 함께 탄 후 올라가는 동안인가? 그러면 탄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혔는지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리는지 명확히 표현 안 돼 있지 이거. 나 이거 항상 애매하더라고 내가. 그게 답은 밑에 있을 건데 이건데 당연히 1층에서 다시 내리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니까 이거일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인 경우는 돼버리잖냐? 그럼 어쩔 거야? 그래요? 한 번쯤 생각해봐. 1층에 탔다가 다시 내릴 수 있잖냐? 급한 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냐? 내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집에서. 핸드폰! 다시 집에다 잘 챙겨오잖아. 그래요? 나는 1층이라서. 집이 1층이야? 그런 경우는 없지만, 아무튼. 답은 이거일 것 같아. 체크해보세요. 만다니, 니들이 해. 녹화하고 있고. 녹음하고 있어, 항상. 마이크 잘 켜져 있지? 봅시다.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에 10명이 나누어 타려고 한다. 세대에 10명이 나누어 탄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인 3명이고 이들은 각각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10명이 차를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운전사가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의 차로 나눌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몇 명의 사람이 남냐면 7명의 사람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4인용 차니까 3명, 3명, 1명 이렇게 탈 수 있고 2명, 3명, 2명 남았다는 경우가 있고 또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전에 뭐라 했는데? 그 전에요? 그 전에 A, B 막 하면서 여기서 책이 있어요. 책으로 보고 있었어요. 책에 있다고? 내 책에 있다는 얘기를 했어? 그 책으로 봤어요. 책을 보고 있었어? 오케이. 3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 1명, 1명으로 나누는 경우 3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조를 일단 나눠주세요. 라는 거야. 그 다음 얘를 뭐 하면 돼? A, B, C 차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조를 나누고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볼까? 이 경우는 7C3, 4C3, 1C3은 안 할게. 근데 3명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2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7C3, 4C2. 이 C는 어차피 1이니까 얘도 3명, 2명, 2명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200분의 1이에요. 그럼 조를 나눠줬으면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3개 차에 태우면 돼요. 오케이? 아따, 조를 이제 이게 이제 조가 나눠졌잖아. 그 A, B, C 제외하고 이런 조가 나눠졌어. 이런 조가 나눠졌다 하자. 1, 2, 3번이랑 4, 5번이랑 6, 7번이 들어갔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얘들이 A 차에 타는 경우, B 차에 타는 경우, C 차에 타는 경우를 이제 곱해줘야겠지. 얘가 타는 경우 3가지. 한 차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 얘가 타는 경우 2가지, 1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어렵냐? 고민해보세요. 한번 고민해봐. 그리고 다시 질문해. 뭐, 이거는 약간 순열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죠? 313이나 331을 다른 걸로 생각하거나 그런 약간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조를 나눈 다음에 배열한다라는 거지. 말을 할 때 왜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냐? 까먹어요. 이게. 항상 습관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안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대. 광주 규례로 나왔잖냐? 그렇지 않냐? 항상 마스크. 조사하는 거는 그냥 거의 조합 사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 그 순서가 있으니까 A, B, C 차에 어떤 차에 태울까라는 거잖아. 순열 쓰면 되겠지. 네, 순열과 조합에서 봐요. That's right. 봅시다. 길동이. 오, 02년생이네. 너희 몇 년생이냐? 04년생? 아, 04. 아무튼 길동. 오케이. 앞에 4자리, 뒤에 4자리 안 펴면 나이라 8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4개를 사용하여 0이 사용될 때랑 0이 사용되지 않을 때로 나눠줘야겠네요. 그리고 G가 2개 사용될 때 G 사이에 적어도 1개의 모음을 나열한다. 모음이 뭔지 알지? I, O가 모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될 거냐면 4개를 선택해줘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부터 생각해 봤더니 일단 밑에다 이제 할 거니까 0, 2, 7, 1, 3 길동 봅시다. 뭐야. 숫자가 왜 갑자기 몇 개 줄었지? 00. 그러면 앞에 숫자의 경우부터 체크해 볼게요. 앞에 4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0이 포함되지 않으면 2, 7, 1, 3만 포함이 돼요. 오케이? 2, 7, 1, 3만 포함이 되면 4 팩토리얼.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0이 포함되면 0 2개가 포함되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4개 중에 2개가 포함돼요. 그러면 이 0, 0 2개랑 나머지 2개를 나열하는 거네. 그지? 묶음과 2개를 나열하는 거. 3 팩토리얼 만큼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숫자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4개는 G가 들어갈 건데 G가 들어가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G가 들어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왜?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쉬워. 여기에 모음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모음을 하나 집어넣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모음이 뭐하고 뭐 있어요? 길동 아이오 2개 있잖냐? 아이오가 들어가는 경우는 2가지. 나머지 문자 몇 개예요? 3개가 들어가는 경우 3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아이오가 들어가는 경우 2가지, 나머지 문자를 넣는 경우 3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2번째는 뭐냐면, 전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니까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 문자가 5개인데, 5 곱하기 4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IO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3 곱하기 2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0이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0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냐면
0이 두 개 상향될 경우 0끼리 서로 미안해. 문제를 내가 좀 잘못 읽었네. 미안해요. 0이 한 개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네요. 오케이? 내가 이제 읽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0이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안. 0이 미안. 얼른 합시다. 다시. 0이 몇 개 들어가는 경우, 한 개 들어가는 경우, 한 개 들어가는 경우, 두 개 들어가는 경우. 당연히 두 개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느낌표 안 따랐다. 한 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숫자 나머지 몇 개 중에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0을 포함해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9, 4, 5번 봅시다. 이런 문제가 너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 맨 처음에 나도 이게 이제 어려웠거든,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너희가 잘 쳐다보면 어떤 부분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짝수인 부분을 2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는 한번 해볼게요. F10은 10번째 홀수까지를 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50p 38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50 팩토리얼 분의 12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오케이? 그러면 50까지의 곱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나는 홀수의 곱 1, 3, 5, 7 몇 가지 49. 그 다음에 짝수의 곱 2, 4, 6, 8, 50까지 곱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2 팩토리얼은 이거 분모에 놔둘게요. 얘는 뭐가 되냐면 50개잖아. 홀수가 25개잖아. 25번째 홀수까지의 곱이에요. 그래서 F25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2를 싹 묶어버릴 수가 있네. 그러면 25개의 이 짝수가 있는 건데 2를 묶어버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쭉쭉 해서 25까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다시 또 표현해 볼까요? 얘가 뭐가 되면 12 팩토리얼 분의 F25 곱하기 2의 25제곱 곱하기 25 팩토리얼이야. 근데 여기에서 어떤 과정을 반복할 거냐면 지금 짝수만 따로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좀 흐릿한가? 흐릿한 것 같아서 짝수만 따로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짝수만 따로 빼주겠지? 그러니까 1, 3, 5, 25까지 이거 뭐야? 홀수의 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잖아. 이거 다시 또 얘를 홀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얘가 F13이에요.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쭉쭉쭉 해서 24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F13에다가 2 곱하기 4 곱하기 24까지니까 2의 12제곱이지? 그리고 2 뭐까지? 12까지의 곱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게도 약분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아시겠어요? 짝수를 1을 빼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핵심이에요. 알겠지? 이건 너희들이 한번 연습해봐. 그 다음 봅시다. 사실 이런 문제가 나 대학교 때 처음 봤거든. 고등학교 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아닌가? 대학교 때 이런 문제 봤던 것 같아. 2를 싹 뽑아냈던 거. 4월 7일 내 생일이네. 봅시다. 아홉칸. 이렇게 거리적거리게. 봅시다. 9개의 칸에 넣을 건데, 세수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1부터 9까지 더하면 45지. 그지? 너희가 지금 수원 다 배웠잖냐? 안 배운 친구 없잖아?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요? 45예요. 그래? 45네.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이거의 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1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도 알다시피 15를 만들어 주려면, 얘가 등차 중앙이에요. 이 말 나 계속 써도 돼? 너희가 이제 수원을 배웠을 거니까. 수원 배웠나? 안 배웠어? 수원. 뭐라고? 써도 돼? 수원? 수원 어떻게든 배우세요.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말고 배우세요. 봐봐. 우리가 이제 등차 중앙인데, 등차 중앙은 항들의, 이 등차 중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나? 무조건 되지 않을까? 합이 15라서. 합이 15면 등차 중앙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얘가 이제 세 개가 등차 수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냐면 1, 5, 9, 2, 5, 8, 3, 5, 7, 4, 5, 6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결국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어떤 숫자 배열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찾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자를 넣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데 가운데 있는 숫자가 1, 5, 9. 가운데 있는 숫자가 1, 5, 2, 5, 8. 가운데 있는 숫자가 3, 5, 7. 가운데 있는 숫자가 4, 5, 6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머지 위, 아래 숫자를 채워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거 만들어 보면 돼. 무슨 얘기냐면, 안 쓰인 숫자들을 써보면 돼. 8을 한번 넣어봐. 8을 넣어서 합이 15가 되려면 7을 만들 수 있어야 되네. 그러면 1, 6 되고, 2, 5 되고, 3, 4 되네. 그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1, 2, 3, 4, 5, 6, 7, 8.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숫자 배열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는 9가 사용이 돼야 돼요. 9가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머지 숫자는 6이야. 1, 5, 2, 4, 3, 3 안 되잖냐? 이 경우 만들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 경우 봅시다. 9로 만들 수 있나 해봅시다. 6이 되는 건데 1, 5 안 되고 2, 4 되네요. 그럼 나머지 숫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숫자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거 봅시다. 9가 들어가는 경우 9가 들어가면 1, 5 안 되네. 2, 4 안 되네. 3, 3은 어차피 안 돼요.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겠지?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되는 숫자를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숫자는 색칠한 칸의 네 숫자의 합이 짝수다. 색칠된 부분의 합이 짝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지? 홀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짝수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홀수가 4개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는 경우, 0개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여기에 숫자가 홀수가 한 개 있지. 내 얼굴이 잘생긴 건 알겠는데. 미안. 급하게 내 얼굴 피하네. 눈빛을 피하네. 미안. 대답을 안 하길래. 봅시다. 미안. 내 얼굴 성형할게요. 진짜. 이렇게 확 봅시다. 보자. 미안해. 사과할게. 우리가 짝수만 들어갈 수 있고 홀수만 2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홀수가 꼴랑 해봤자 2개밖에 없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짝수만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홀수 2개 들어가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짝수만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기에 짝수만 들어가게 되면 4, 8 여기에 4, 8이 들어가고 2, 6이 들어가는 거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 그래요? 가운데는 어차피 홀수가 들어갈 거니까 얘는 큰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홀수가 둘 중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이제 홀수가 여기 들어가거나 홀수가 여기 들어가거나 홀수가 여기 들어가거나 홀수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배열되면 되는 거냐면 홀수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가지지. 두 가지. 홀수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가지. 나머지 짝수는 자리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자리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오케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개 자리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요. 가운데 이 로그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두 번째도 홀수가 하나 똑같은 거잖냐? 똑같은 거잖아? 곱하기 2 해주면 끝나요. 그래요? 어차피 뒤에 경우도 똑같은 경우니까 홀수가 뭐 두 개 있거나 그런 경우 없잖아. 하나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가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다음 중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하여 더하면 그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의 최소의 값을 fn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홀수가 몇 개, 짝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몰라. n개 중에 t개가 짝수개라고 할까? 이거 홀수개. n-t개를 짝수개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하면 그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의 최소값. 그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면 홀수 더해지거나. 그지? 짝수 더해지거나. 뭐냐? 앞에 왜 이렇게 적었지? 홀수 중에 두 개 뽑히거나 짝수 중에 두 개 뽑히거나. 이거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해볼까?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야 복잡하다. 그러면 2분의로 묶읍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t 2분의로 묶었더니 4분의로 생기는데 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t 이거지. 그러지? 그럼 너무 복잡한데? 한번 계산을 쭉 해봅시다. 계산을 쭉 해봅시다. 4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nt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 2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4분의 1로 다시 묶어봤더니 t가 묶어요. 이 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n 플러스 1t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게 또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지.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t 플러스 4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오케이? 형태를 만들려고 해.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t의 제곱 n 플러스 1t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얘 제곱했으면 다시 더해줘야겠지. 그래요? 더해주면 8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왔는데? n-t 짝수가 되는 경우에 수. 그러면 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t
n의 제곱 마이너스 2nt 플러스 t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2n, 2nt. 오! 다 맞아, 다 맞아. 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제곱식 만들면 결국 언제냐면 최소값은 이때잖냐. 그래요? 아, 틀리쳤다. 플러스 아니지? 플러스네? 사라져요? 오케이? 이걸 내가 틀렸었네. 미안해요. 사라져요? 이렇게 돼요? 지웁시다, 빨리. 빨리 지우자. 2를 다시 묶었더니 2분의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nt. 절반의 제곱 4분의 n의 제곱. 그래요? 4분의 n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8분의 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잖냐. 2분의 1에 t 마이너스 2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t의 값이 뭐일 때 최소의 값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지? t의 값이 뭐일 때 2분의 n일 때. t는 정수잖아. 정확히 말하면 자연수지? 그렇지? 자연수잖아? 2보다 큰. 오케이? 2보다 큰 어떤 자연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n이 이 두 가지로 나눠야겠네? n이 홀수인 경우랑, n이 짝수인 경우로 나눠줘야겠어요? 오케이? n이 짝수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2분의 n일 때 최소값 이걸 가져요. 마이너스 8분의 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이걸 가져요. 오케이? 근데 홀수일 때는 뭐가 돼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잖아. 최소값 문제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값에서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n이 지금 뭐니까? 이게 정수가 아니잖아. 자연수가 아니잖아. 홀수면 그럼 홀수를 자연수를 만들려면 여기서 2분의 1을 더해줘겠지. 그지? 아니 2분의 1을 빼주던가. 그래요? 여기 t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2분의 n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 기억해 줘야겠네. t의 값이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더하고 빼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네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만들어줄 수 있겠지? 너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 49번 봅시다. 49번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잖아. 윗면이 이렇게 나왔고 옆면이 이렇게 생겼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림이 이렇게 등장했으면 먼저 쓰이면 안 되는 경우부터 체크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윗면에서 찾아봤더니 이 경우가 이 경우랑 없어. 그럼 6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6개의 직육면체를 사용하느냐 6개의 정사각형을 6개를 사용하셨냐? 근데 이거랑 이걸 없애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여기 이면 있지. 여기 여기는 없다고 생각할 거야. 오케이? 여기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뻥 뚫린 부분 이 부분도 없다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앞에 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 면에서 이렇게 네 개만 쓸 수 있지? 근데 위에서 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봤는데 두 개 다 색칠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색칠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색칠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뒤에 있는 경우를 체크해 봤더니, 뒤에 있는 면이 최소한 4개는 쓰여야 돼. 6개를 썼으면, 2개는 4개를 썼으면, 앞에는 최소한 2개 써야겠지? 남은 거 2개 써줘야 되잖아? 그럼 2개가 색칠되는 경우는 이렇게랑 이렇게 2가지 있지. 오케이? 앞면이 색칠되는 경우, 앞면이 색칠되는, 은색 유리 상자로 바뀌는 경우는 앞면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뒷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뒷면을 우리가 안 보이면 직접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이제 대충 그립시다. 위에서 봤을 때 다 색칠이 돼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도 다 색칠이 돼야 돼. 이 뒤쪽이니까. 그러지? 그러면 어느 한 군데는 똑같은 게 색칠이 돼야 돼. 2개가 색칠돼야 돼. 그래야 옆면에서 봤을 때도 색칠 다 되고 윗면에서 봤을 때도 색칠이 다 된 거지. 그래요? 그러면 어느 2개는 색칠된 게 2개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중에 선택을 해야겠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줄을. 오케이?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줄을 선택할 거예요. 3가지. 그래? 그럼 첫 번째 줄이 이렇게 선택됐어? 첫 번째 줄이 선택됐는데 2개가 색칠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2개를 선택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엇갈리는 경우 2가지 있겠지. 그래요? 그래 옆에서 봤을 때도 다 색칠돼야 되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다 색칠돼야 되잖아. 그래서 엇갈리는 경우 2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2개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952번) 봅시다. 이거 애들 엄청 많이 틀렸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해가원 문제 나왔을 때 있잖냐? 봐보자.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기출문제인데 사각형을 만들어야 돼. 얘를 포함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최소한 한 면이 생겨야 되고 한 면이 생겨야 된단 말이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돼요. 사각형이 되려면 여기는 이 점이 선택되면은 혹시 이렇게 사각형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면 어떻게 선택이 돼야 되냐면 이 넷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2 곱하기 4야. 근데 여기에서 사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 삼각형이 돼버리지? 그러지? 한 가지 경우 빼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전체의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만 제외시키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 글 좀 한번 읽어볼까? 어느 가을 한 사과 농장이 거센 태풍을 몰아쳤습니다. 90%의 사과가 떨어졌고 농부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한 농부가 외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 사과. 10%잖냐? 우린 10%가 돼야 돼요. 수학책에 이게 나온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10%가 되라고. 그렇지? 2등급까지 맞추세요 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결론이 그거네. 합격 사과는 결국 합격하라 그러지. 2등급까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야. SNS 이렇게 소시하네.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공부 잘하는 거지. 입시철이라서 10배나 높은 가격. 그렇지? 대학 가기 쉽다라는 거야. 2등급 이상 맞으세요 라는 거잖아. 그렇지. 2등급 이상 맞으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결론은 그거네. 우리가 이게 알맞게 해석하는 거 맞겠지? 그렇지? 우리의 해석. 너희 이제 국어 해석할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잖냐? 너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가봅시다. 라스트 한 문제. 풀기 전에 잠깐 봐봤어요. 2등급이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결론. 2등급 안 되면 자기 반성을 딱 하고 뭐예요? 더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할 수 있어. 너희들 그만큼 해본 적이 없지 않냐?
나무에서 떨어지기 싫으려면 2등급이 돼야 돼요. 마음 아프다. 봅시다. 우리가 6명의 학생들이 탁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대진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뭐야? 각 팀은 3명 이상 1명 이하로 구성되었다. 한 명과 시합을 하였다. 설명이 굉장히 길지. 두 선수가 같아도 다르다면 다르다고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 주세요. 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대진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뭐 한 명씩 경기하는 표를 작성하는 방법 구해 주세요. 라는 거네.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팀을 나누는 방법부터 차분히 해볼게. 팀, A팀, B팀, C팀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3명, 1명이니까, 1명, 3명 사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3명, 2명, 1명이 될 수 있겠네. 그래요? 일단 3명, 2명, 1명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먼저 조를 나눠야 되잖아. 그리고 집어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넣어줘야겠지. A, B, C가 다른 조니까. 그러면 6명 중에 3명 뽑고, 3명 중에 2명 뽑고, 1명 중에 1명 뽑는 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안 쓸 거야. 얘들을 뭐 해주면 돼요? 3팩토리얼 곱해주면 조를 A, B, C 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A조에 1, 2, 3번 들어갔고, B조에 4, 5번 들어갔고, C조에 6번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조의 인원하고 한 번은 경기해야 돼. 봐봐. 대진표를 만드는데, 서로 다른 팀의 학생 중 한 명과 한 번 시험하면 돼. 그럼 끝나요? 한 번만 시험한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러면 봐봐. B조랑 C조가 경기할 수 있어 없어? 대진표 짤 때? 얘들이 경기해버리면 적어도 A조는 A조끼리 경기를 해야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한 경기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야, 얘들이 이렇게 경기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A조하고 BC조가 경기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경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돼? 4, 5, 6을 여기 나열하면 그게 대진표를 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4, 5, 6을 나열하는 경우는 3가지, 2가지, 1가지예요? 3팩토리얼 만큼 있어요? 3P, 3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경기하는 수는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다른 경우 있겠지? A, B, C가 어떤 경우 있겠어요? 빵이 안 되니까 이제 2 밖에 없겠네. 오케이? 2 밖에 없겠네? 그럼 조를 나눠볼까요?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인데 똑같은 게 3개나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 3팩토리얼 분의 2를 곱해 주겠습니다. 다시 또 뭐 할 거냐면 A, B, C조에 보내야겠네. 어차피 의미가 없었지? 그냥 뽑기로 하면 끝났다라는 의미겠네. 그래요? 3팩토리얼 분의 곱하고 3팩토리얼 1 곱했으니까 약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은 약분이 된다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이렇게 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1, 2 학생, 2, 3 학생, 4, 5 학생, 6, 왜 그러냐나? 3, 4 학생, 5, 6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하는 방법을 체크해야 되잖아. 한 명씩 경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1, 2라는 학생이랑 경기하는 사람은 3, 4가 다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3, 4가 되면 안 돼. 왜? 1, 2랑 3, 4가 경기를 해버리면 5, 6은 자기들끼리 경기해야 되잖아. 말 안 되지? 그러면 B조에서 한 명을 경기해야 되고 C조에서 한 명을 경기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B조에서 한 명 경기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C조에서 한 명 경기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럼 나머지 2명은 자동적으로 경기하겠지. 그래? 이렇게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하면 나머지 2명은 자동적으로 경기할 거 아니야? B, C조에서 각각 한 명씩.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2가지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지. 오케이? 근데 마이크는 지금까지 켜져 있었나? 다행이네.
한 명 한 명 4명 안 되죠. 한 명 한 명 내면 안 되겠지. 한 명 한 명 네 명 내가 왜 아니냐? 봐봐. 좋은 얘기했어요. 네 명, 한 명 한 명은 왜 안 돼요? 같은 조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경기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 봐봐. 1, 2, 3, 4가 들어가고 5, 6이 들어갔어. 얘는 다른 경기 하는데 이 두 명은 자기 조건끼리 경기를 해야 되잖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외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머지